네, 반갑습니다. 경상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이동엽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공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이번에 영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러닝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기초반 강의로 의뢰를 받았고요. 주제는 영재 교사학습 이론으로 제가 한번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교사학습 철학, 그리고 교육 과정, 교사학습 모형, 뭐 이렇게 사실 중요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 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심에 있어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수업 철학, 그리고 커리큘럼, 그리고 수업 방법에 대해서 조금 좀 큰 그림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본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뭐 내용이 많지도 않고 슬라이드가 총 15장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고 그리고 뭐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갈 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강의를 듣고 또 이렇게 좀 스스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은 또 1월 달에 실제 또 비대면 연수 때 제가 3시간 정도 또 강의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되고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재 교사학습 미론으로 해서 철학, 과정, 수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제목을 조금 더 달아봤는데요. 철학은 일단 구성주의 철학입니다. 컨스트럭티비즘 구성주의인데 교사학습 패러다임 변화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구성주의 철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예정이고요. 다음은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이제 역량중심 교육과정, 컴피턴스 베이스드 러닝, 베이스드 커리큘럼을 해야겠죠. 네,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수업 방법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교사학습 모형에서는 구성주의 수업 설계,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수업 설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교사학습 철학, 교사학습 패러다임 변화, 구성주의 학습 철학입니다. 자, 교사학습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사한 형태의 그림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교육공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또 미래 교사학습 패러다임으로서 많이 이렇게 또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림입니다. 한번 보시면 왼쪽은 이제 전통적 패러다임으로 되어 있고요. 교사가 이렇게 가운데 존재를 하고 지식과 경험을 교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받아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이제 이런 형태의 패러다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이나 저나 중고등학교 때 수업 환경을 생각해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는 이제 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학생은 교사의 질을 넘어서기가 힘든, 왜냐하면 교사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이제 경험과학적 패러다임으로 되어 있는데 비교적 이제 현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식과 경험을 여전히 교사가 가지고 있지만 학생과 이제 상호작용이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죠. 화살표의 방향이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바뀌었고 학생들 간에도 이제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일정 부분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패러다임입니다. 이제 지식이 이제 이 지식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knowledge, 지식이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였고요. 교사가 한 축으로 물러났죠. 물러났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교사의 역할이 결코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자, 교사와 학생이 지식을 가운데 두고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지식이 가운데 들어왔는데 어찌됐건 학생들이 이 지식에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게 된 뭐 이러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가능해진 가장 큰 이유는 뭐 ICT 기술의 발달이라고 보면 되겠죠. 학생들이 집에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얼마든지 이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는 패러다임에서 이제 학생들이 지식에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따라서 학생과 교사가 서로 이제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하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이제 이러한 형태가 이제 미래의 패러다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특히 대학원 이런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우리 강의가 이제 영재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보고 있는 미래 공학적 패러다임으로 수업을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학습자 중심 교사학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학습자 중심 교사학습. 이제 student centered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마 이제 경남 소속 교사실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뭐 100% 그렇겠죠. 경남에서는 이제 이런 스튜던트 센터들을 이제 이름을 배움 중심으로 이렇게 붙여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같은 뭐 학문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결국 그 근원은 같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보셨던 이제 이 패러다임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패러다임 변화가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습자 중심 교사학습의 등장 배경입니다. 배움 중심 교육의 등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자, 이에 따라서 교사학습 환경의 구성 요소인 학습자와 교수자의 역할 변화, 그리고 교육 과정, 교사학습 방법 또한 효율적으로 변해야 한다. 등장 배경 두 번째. 자, 세 번째, 미래가 요구하는 학생의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해서 세계 각국의 교육개혁을 통해 주목하고 있는 협력, 의사소통, 창의성,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소위 역량이죠. 역량. 우리 선생님들께서 뭐 수없이 들어보셨을 역량. 영어로는 competence 내지는 y를 붙여서 competency 어떤 걸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패러다임이 변화하였고 선생님과 학생의 역할이 변화해야 하고 최근에 역량 중심 교육이 중요하다. 자, 이러한 이유로 학습자 중심, 배움 중심 수업이 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영재아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사학습 철학 파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그 일찍이 2009년에 경희대학교에서 교육공학을 강의하시는 강인혜 교수님이 뭐 이분은 이제 평생을 구성주의 수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논문을 쓰시는데요. 자, 이분께서 학습자 중심 교육을 일찍이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자, 지식의 개별적 사회적 구성을 강조한 구성주의 인식론의 토대를 두고 있다. 자, 이 개별적은 뭐 자기주도 학습, 사회적은 협동 학습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 단계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이르고요. 자, 두 번째,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이다. 자, 학습자에 대한 관점입니다. 세 번째, 내용이 조금 긴데 상황적이고 협력적인 학습 환경에서 체험적이고 성찰적인 학습을 통해 개별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 자, 밑에 보면 이제 이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익숙한 용어로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 자, 마지막으로 교사는 학습 활동을 촉진시키는 조력자이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강인혜 교수님께서 학습자 중심 교육을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네 가지 요소를 선생님들께서 영재아들을 교육하기 위한 이제 수업 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익숙한 용어로 한번 바꿔보면
구성주의 교사학습 철학의 전제를 두고 있다. 자, 구성주의 철학, 컨스트럭티비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자가 주체가 된다. 학습자의 역할, 탐구, exploration, 명확화, articulation, 반성, reflection. 여기 반성은 그 잘못을 뉘우치는 regret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반추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는 reflection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사실 여기 위에 있는 세 번째 문장을 여기 있는 세 번째 내용이랑 서로 연결을 시켜볼 수 있는데 협동학습, collaboration, 문제중심학습, problem based learning, 자기주도학습, student direct learning으로 해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적이고 협력적인 학습 환경, 협동학습, 체험적이고 성찰적인 학습, 문제중심 내지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개별적인 의미 구성, 자기주도적인 학습, 개별화 수업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교사는 조력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사는 조력 및 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역할은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비고스키 구성주의에서 나오는 스캐폴딩 뭐 이런 것들 자, 여기 있는 이런 키워드들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이제 영재아들을 교육하기 위한 수업 철학으로 선생님들께서 인지를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육 과정입니다. 커리큘럼 교육 과정인데 역량 중심 교육 과정, 컴피턴스 베이스드 커리큘럼으로 제가 이제 영재아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 과정은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자, 2015 교육과정 개정 왜 필요한가요? 라고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잡아봤는데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교육부에 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조금 이렇게 덧칠은 했지만 자, 2015 개정교육과정 이미 내일 모레면 또 2021년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시점은 지금 2020년 12월 말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21년에 이 컨텐츠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2021년이면 2015 교육과정에서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네. 자, 그럼에도 이 2015 교육과정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이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교육과정의 취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2015 교육과정은 사실 이제 닉네임이 있죠.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네,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역량중심. 자, 가르쳐야 할 내용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 지식 위주의 수업, 아이들의 미래에 소용이 있을까?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자, 지금 보고 있는 이렇게 세 가지 문제의식을 발단으로 해서 이 교육 과정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경상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오기 전에 근무했던 곳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이제 교사학습 본부에 있어서 실제 이 교육과정 개발 업무는 제 주관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원들이 다 이렇게 붙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2015 교육과정 자체가 만들어지고 탄생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이제 또 나름의 그런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역량중심 교육과정 자체가 시도부터가 굉장히 획기적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도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우리 대면 근데 또 대면을 할 수가 없죠. 아무튼 추후에 조금 더 긴 강의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아무튼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죠. 가르쳐야 할 내용이 많고 지식 위주의 수업, 그러니까 강의식, 일방향적인 강의식 수업, 좀 전에 보셨던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첫 번째, 그리고 학생 중심 수업, 좀 전에 그 강인의 교수님께서 학습자 중심 교사학습에 대한 정의를 네 가지로 내리셨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 나왔고 이제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시작되고 운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바뀌었나요? 앞서 보셨던 내용은 이제 문제의식이었고 지금 보시는 내용은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학습량의 적정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동의하실지는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아무튼 학습량의 적정화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강화. 예,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강화. 뭐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 부분이 Student Centered, 학습자 중심, 경남 지역의 교육청에서 발표한 용어로는 배움 중심, 뭐 그런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의 확대. 사실 이 과정 중심 평가 내용은 선생님들 연수 때 제가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지금 보고 있는 내용들 중에 가장 좀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영이 안 되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가가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평가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평가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게 교육 과정을 바꾸는 것 이상으로 이제 힘들다라는 거죠. 이 저항이 크기 때문에 자, 아무튼 2015 교육과정 개정은 지금 보시는 이런 세 가지 요소, 학습량의 적정화, 학생 참여형 수업 강화, 과정 중심 평가 뭐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었다. 자, 이를 통해서 교과 역량을 함량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이라는 거죠. 자, 지금 영재아들을 이제 가르치는 상황에서 교육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근데 지금 왜 2015 개정 교육 과정 얘기를 하냐라고 좀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개정 교육 과정의 방향은 이 영재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이런 수업 상황에서 훨씬 더 잘 들어맞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뭐 모든 학교의 이 교육과정이 이제 내려와 있는데 애초에 이 교육과정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영재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교육과정에서 훨씬 더 이게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역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왜 그러면 영재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더욱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지. 자, 성과를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K, knowledge, skill, 태도, attitude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KSA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러한 것들이 통합되어서 나타나는 행동 특성이다. 특정 주어진 상황에서 심리사회적 자원을 이용하거나 동원하여 복잡한 요구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역량이다. 컴피턴스, 역량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활용을 했을 때, 수업에 도입을 했을 때 학생들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고 있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수행성. 자, 수행성은 이미 획득한 능력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 상황에서 가동되는 능력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배운 지식이 교과서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고등사고 수준의 능력 및 인지, 정의, 심동적인 영역 전반의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다. 자, 두 번째, 총체성. 자,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육이 학생들의 지식만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기능, 스킬, 가치 및 태도, 애티튜드 뭐 이러한 것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러한 것들의 유기적인 연결을 강조한다.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죠.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맥락성. 수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맥락을 읽어내고 상황에 적합하게 능력을 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어답테이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상황에 대해서 배웠는데 조금 상황이 바뀌었을 때 B라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얼마든지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수업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답테이션, 맥락성, 사회적 환경이나 맥락과 결부된 인간의 능력, 가치와 기준을 고려해 발휘되는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세 가지, 네, 수행성, 총체성, 맥락성, 네. 요 세 가지 저는 이제 수총맥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워두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역량 중심 교육과정, 컴피턴스 베이스드 커리큘럼을 활용했을 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학생들에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이 바로 수행성, 총체성, 그리고 맥락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재아들은 뭔가를 가르쳐 줬을 때 이거를 실제로 수행해 볼 수 있고 총체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뭔가 다른 맥락에서도 얼마든지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 볼 수 있는 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또 얼마든지 이제 가능한 교육이잖아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해야 한다. 자,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교육 과정 부분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세 번째 내용입니다. 교수 학습 모형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 수업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성주의 수업 설계라는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공학에서 교육공학이 이제 교수법 분야를 다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육공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학에서 최근에 가장 좀 유행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수업 방법이 이 구성주의 학습 환경 모형이라고 해서 이 조나슨이라고 있습니다. 조나슨 교수님께서 1999년에 발표하신 모형이 있습니다. 자, 이 구성주의 학습 환경 모형, Constructivist Learning Environments라고 해서 이제 Constructivist Learning Environments 복수형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CLES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구성주의에서 교수 설계 의미, 오른쪽 내용을 한번 먼저 보시면, 자, 교수를 구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다. 사실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교수 설계 방안이 있는데, 뭐 그러한 것들에 일종의 반기를 드셨죠. 뭐 그렇게 수업 설계를 복잡하고 아주 뭐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잘 이렇게 구성해주면 아이들이 알아서 수업을 한다, 알아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환경은 실제와 같은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황과 문제가 제시되고 다양한 관점을 개발 및 평가할 수 있는 협조 체제가 있으며 학습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적인 지도 관계가 가능해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지금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Constructivist, 구성주의자, Constructivist Learning, 학습, Environments, 복수형으로 그러니까 구성주의자들의 학습 환경들 뭐 이런 식으로 굳이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해당 모형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문제입니다. 문제. 네. 문제라고 해서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맥락, 표상, 적용 공간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하고요. 자, 다음이 관련 사례. 자,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는 겁니다. 관련 사례. 자, 다음이 정보 자료, 인지 도구, 대화 협동 체제, 사회 맥락적인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총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나슨 교수님께서 주장한 구성주의 학습환경 모형의 환경 6가지가 지금 보고 있는 문제, 관련 사례, 정보 자료, 인지 도구, 대화 협동 체제, 사회 맥락적인 지원 이렇게 6가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모델링, 여기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코칭입니다.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이제 코칭으로 적혀 있고요. 자, 그리고 비계 설정 이렇게 세 가지 A, B, C는 뭡니까? 이게 이제 Teacher's Role입니다. 네, 교사의 역할로 볼 수 있겠죠. 네, 교사의 역할 Teacher's Role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나슨 교수님께서는
이 구성주의 수업 설계 모형을 설명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문제 관련 사례, 정보자료, 인지도구, 대화협동체제, 사회맥락적인 지원 이렇게 6가지를 환경으로 보고 이런 환경들만 체계적으로 잘 구축해주면 학생들은 알아서 공부를 해나간다라고 주장한 게 구성주의 학습환경 모형이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뭘 하면 됩니까? 선생님은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이렇게 3가지를 적절히 해주면 된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구성주의 학습환경 모형 CLS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형, 이 수업 모형을 제가 영재아들을 위한 교육 방안으로 선생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제공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신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구성주의 학습 환경에서 사용되는 문제는 실제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며 비구조적이고 정답이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 자, 앞서 보신 내용의 문제 밑에 맥락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표상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적용 공간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저희가 좀 더 길게 만났을 때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관련 사례. 자, 제시된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례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기억을 활성화하고 인지적인 융통성을 높일 수 있다. 자, 다음은 정보자원이라고 해서 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충분한 정보. 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 구조를 정교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정보 자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다음은 인지 도구라고 해가지고 새롭고 현실과 유사한 복잡한 문제를 학습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인지 활동을 지원하는 시각화 도구, 모형화 도구, 수행 지원 도구, 검색 도구, 정보 수집 도구. 자, 이러한 것들 간단하게 생각해서 랩탑 같은 거, 노트북 생각하면 되겠죠. 조별로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검색 도구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인지 도구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대화 협력 도구라고 해서 학습 과정에서 공유된 정보와 지식 구축을 위한 도구로 대화와 협력을 유지하는 커뮤니티, 자, 모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모둠. 네. 요게 이제 노트북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마지막으로 사회 맥락적인 지원인데 특정 맥락이 반영된 실제 문제, 학습 커뮤니티, 사회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학습 환경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블로그 같은 걸 운영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서포트를 하고 서로 공유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면 사회 맥락적인 지원으로 볼 수 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6가지가 이제 조나슨 교수님이 주장하셨던 컨스트럭티비스트 러닝 인바이러먼트에 해당이 되는 6가지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사와 학생의 역할이 있는데 교사의 역할이 모형화,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이렇게 3가지가 있었죠, 앞서. 자, 그리고 이제 학생의 역할로 탐구, 아티큘레이션, 리플렉션 이런 게 있는데 앞서 보셨던 그림에는 학생 역할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자, 교사의 역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형화는 전문가의 수행에 초점을 두고 교사가 이렇게 모형화 시켜주는. 자, 코칭, 티칭 말고 코칭하라 요즘 그런 말도 있는데 학습자의 수행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동기부여, 수행 분석 및 피드백 제공을 통한 학습하는 방법을 조언하고 새로 배운 내용에 대해서 성찰적 사고 및 명료화를 유발하는 것이다. 성찰적 사고, 성찰, 명료화, 자, 이런 것들을 끌어줄 수 있는 코칭. 자, 그리고 스캐폴딩, 이거는 워낙 유명한 개념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자신의 능력 이상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 비고츠키의 스캐폴딩, 그죠? 네, 학생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스캐폴딩. 자, 여기가 이제 GPD라고 해서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근접 발달 영역, 여기가 AD, actual development, 여기가 PD, potential development, 이 사이를 GPD, 근접 발달 영역인데 교사의 이러한 scaffolding,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학생이 잠재적인 발달, 실제적인 발달에서 잠재적인 발달 수준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자, 이 이론에서 나온 내용이 비고스키의 비계 설정이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이 교사의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가진 난이도의 조절, 재구조화, 대안적인 평가 제공,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이제 교사와 학생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되돌아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자, 영재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수업 이론, 그러니까 그 백그라운드 티어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제가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교사학습 철학이라고 해서 학습자 중심 교사학습이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상위적으로 보면 구성주의 교사학습 철학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강연의 교수님의 4가지 정리 사항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구성주의 철학이 들어가 있었죠. 자,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그런 철학의 기반을 두고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패러다임 변화의 세 번째 그림을 보면 학생들도 얼마든지 지식에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된다. 자, 두 번째는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그죠? 역량 중심 교육 과정.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생들의 중심이 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조금 더 많이 운영하고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수총맥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수행성, 총체성, 맥락성, 자, 이런 것들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역량 중심 교육 과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업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구성주의 수업 설계. 자, 세부적인 수업 방법 이전에 조금 더 근원적인 수업 설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 관련 사례, 정보자료, 인지도구, 대화협동체제, 사회맥락적인 지원. 자, 이런 6가지 환경을 잘 설계해주고 선생님의 역할은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제공해주면 학생들이 알아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나가면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자,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에 대한 관점, 철학,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교육 과정,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에 대한 수업 방법, 이 3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좀 인지를 하시고 영재 교육에 임하시면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이렇게 좀 좋은 영재 교육 수업 방법이 수업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상으로 일원인 강의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쌤들은 추후에 다시 온라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 마칠게요.